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8월 30일 독일 함부르크 일본 총영사관 앞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즉각정지 제7차 집회 모습입니다. 액션원 코리아에서 제작한 해고염수 해양투기 반대 문구가 적힌 노란 우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서 함부르크 시내에 모였습니다. 촛불 시민, 촛불 동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함께 윤석열을 탄핵하고 우리 지구를 지킵시다. 언제가 감옥가 된, 언제가 뼈가가 된, die Kehrten, 뼈가가 된 인공이야. Wir sind mit euch zusammen. Wir wollen werden besiegen.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현수막입니다. Scheiß Angst. Viel Frustration und Perspektivlosigkeit. Angst vor Faschismus, von der 지난 starken 9월 Zahl der 19일 AfD, 베를린 밑에구청 앞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구의회가 소녀상 존치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코리아 협의회 주관으로 독일 시민단체 포함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철거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In solchen Zeiten kann man jeden Lichtblick gebrauchen, den man kriegen kann. Und diese Bewegung hier, ihr, das macht mir Mut. Ihr seid so ein Lichtblick. Wir sind so ein Lichtblick. Danke, dass ihr heute so zahlreich gekommen seid. Ich bin wirklich überwältigt, wie viele Menschen heute so hier sind und euer unermüdlicher Einsatz der letzten Monate und Jahre für die Friedensstatue hat so viel bewegt. Das Thema ist in den Medien gar nicht mehr wegzudenken. Sie wurde erteilt, sie wurde verlängert, sie wurde geduldet, aber aus einem Jahr wurden 2 Jahre, wurden 4 Jahre und diese Zeit ist nun mal jetzt abgelaufen. Wir haben an diesem 19.01. das Thema auch entsprechend ernst genommen und meine damalige Fraktion hat ja auch die Drucksache 2865 aus 5 eingebracht, wo wir gesagt haben, wir wollen diesen blinden Fleck zumindest in Mitte schließen. Wir danken Ihnen ja durchaus für den Impuls und das Legen des Fingers in die Wunde, dass es einen Ort für das Mahnen, das Erinnern zu diesem Thema und des kontinuierlichen Aufforderungs des Dagegenarbeiten geht. Aber das Gesamtkonzept, der Rucksack, den diese Statue aufhat, der weltweit aufgestellt wird, der weltweit sozusagen das weltweite Agieren, insbesondere da dann vor japanischen Botschaften, das muss ich sagen, das passt nicht nach Mitte. Weil was wir 10월 3일 통독 기념일 반전 시위에 동참한 한민족 유럽연대 동지들. 독일인들이 들고 있는 검은 현수막에는 오늘은 탱크, 내일은 전투기, 모레는 우리 아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미주한인 우리 세상 제405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이렇게 도울 수가 미우새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네, 우리 지난 미우새 378화 방송에서 대담 나눴던 독일 함부르크의 이승윤 선생님 기억하시죠? 오늘 오랜만에 이승윤 선생님의 함부르크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저희들이 이승현 선생님이, 그리고 독일 분들, 한인 분들 8월 30일 날 7차 집회, 그리고 9월 19일 날 밑에부에서 있었던 소녀상 그 투표 결과, 그 장면을 지금 다 봤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소녀상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베를린에 있는 코리아 협의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9월 19일 그 영상 그 사진 거기에 한 200명, 250명, 200명 그 정도 독일 시민들 또 한인분들 모여서 그 밑에 구청에서 그 구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데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그 구의회가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토론하는 상황을 바깥에서 생중계로 들었어요. 그리고 투표가 있었는데 과반수가 소녀상을 존치하자는데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게 집행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를 비춰가지고 그게 10월 31일, 그러니까 원래 9월 말이었다가 한 달 늦춰져가지고 10월 31일 날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1일 날 철거를 안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과태료가 물려지는데 3,000유로가 일단 물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3,000유로면은 한 3,100불, 3,200불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자기네가 그 소녀상을 철거할 경우에, 스스로 철거 안 하면 자기네가 철거할 경우에 그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과태료를.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우리가 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던 말인지 모르는데 그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뺏긴 거는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내준 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상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도 한인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국 분들과 독일 시민들이 함께 맞서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모두들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죠. 예, 과반수의 의원들이 존치하는 걸 찬성했는데 구청장 예, 예, 예. 직권으로 철거를 네. 명령받았다. 안타까운 그렇죠. 소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대사관에서 그 전보다 더 아주 심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소녀상이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그 위안부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을 통해서 코리아 협의회가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일본군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전시의 성폭력이 뭐 물론 지금도 뭐 간간히 하지만 성폭력이 일어나지만 전시에 특히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일본뿐만이 아닌데 근데 일본은 완전 조직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성폭력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세계 모든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청소년들한테 그런 감수성이랄까? 그런 거를 키우는 프로젝트라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제목이 내 옆에 앉아. 그래서 그 소녀상 옆에 빈 의자가 있잖아요. 그 빈 의자에 앉으면서 그 이 희생자들, 당했던 사람들 또 느껴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돈을 이제 주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자들 5명을 아주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 그 사람들도 구워 삶고 뭐 베를린 시장은 뭐 워낙에 도쿄에 가서 이미 구워 삶아졌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이제 압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녹색당인데 지금 뭐 독일의 녹색당은 완전히 뭐 거의 극보수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상이 이상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베를린 시장한테서 압박을 받고 일본 대사관에서 계속 연락 오고 그러면서 자기도 힘들고 이것이 또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 5분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리아 협의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괜히 오면 마치 일본과 한국의 문제처럼 편향돼서 보여질 수가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면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랬었어요. 뭐 오더라도 사전에 코리아 협의회와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누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분들도 좋은 의지로 왔다 가셨긴 하지만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더 두드러지게 그렇게 여겨지게 됐어요.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정치 싸움에 끼고 싶지도 않고 왜 일본군 위안부를 갖고 일방적인 편향적인 주장을 하느냐라는 일본의 메시지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녀상에 있는 자리에다가 그 공모를 해서 이미 어떤 그 예술가 그 그룹도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시에서 공모된 그런 예술 작품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뭐 1년, 2년, 3년 그렇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설치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가 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성폭력에 관한 그런 상을 세우겠다. 그것이야말로 그래야 진정한 예술품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군요. 그 논리도 뭐 무시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런 식으로 구청의 주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의회가 뭐 아무리 찬성을 해도 집행하는 사람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권한이 예.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뒤집기는 뭐 베를린 시장이 나서거나 뭐 수상이 나서거나 그러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자진 철거 아니면 구청에서 철거할 때까지 그냥 버티기. 뭐 2가지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민족 유럽연대 한 선배님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소녀상을 그 자동차에 이렇게 끌고 갈 수 트레일러. 예, 트레일러. 트레일러 거기에다 소녀상을 태워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자. 아, 그런 의견도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들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소녀들이 끌려다닌 것만 해도 어딘데 또 그걸 끌고 이렇게. 다닌다. 예. 그건 말이 안 된다.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뭐 뺏기는 할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어줄 수는 없다. 이제 그 기조가 지금 강하고 그래서 세계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제 변호사비도 들죠. 그 프로젝트도 지금 그 돈을 끊어버렸거든요. 그 일본 대사관의 압박으로. 그래서 그 청소년 프로젝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동안도 엄청 집회 많이 하고 그리고 홍보물도 많이 하고 계속 코리아 협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고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많이 나갔죠. 아, 그랬군요. 그동안도 변호사를 썼고,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제가 올려드린 대로 그 베터 플레이스라는 곳에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싸우는 분들이 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그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으로 있나요? 윤석열 정부는 나설 리가 없죠.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뭐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입장인데, 독도도 우리 땅을 분쟁 지역으로 만든 정부 아니에요? 거기에 전혀 끼어들 일이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소녀상에 대해서 뭐 관여하거나 뭐 힘을 주거나 전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시민들이 만든기 때문에 혹시 일본에서 어떤 반박이 오더라도 이거는 시민운동이야.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도 그 후원이 온 건 없고요.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 프랑크푸르트 부근에 레겐스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결국 설치를 못하고 독지가가 나타나서 나한테 사립공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럼 소녀상을 옮기자. 그러면은 내 땅이니까 누구도 뺏어가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독일 분이 계셔서 그 공원에 소녀상이 있어요. 그 대신 비문이라고 하나요? 그 소녀상에 대한 설명? 예. 그거는 떼야 된다. 그 정도까지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비문 없이 그 공원에 있는데 그 공원 안에 그 원불교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 예, 그 법당에 계신 교무님이 저희 한민족 유럽연대 회원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 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 또 법당에 온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지금 일본 대사관이 그 독일 그분도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마저 없애라고. 세상에. 정말 집요하고 비열하다, 진짜. 정말 상상을 일본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집요하고 와, 치밀하고 아주 끈질겨요, 정말. 정말 치졸스러우면서도,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촛불행동 8차 시위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6차까지는 이제 후쿠시마만 주 테마로 했었고 7차부터 이제 그 후쿠시마 해양 투기도 그것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공조한 거잖아요, 공조. 이건 뭐 동조도 아니고 공조예요, 거의. 맞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든과 기시다와 윤석열을 공범자로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고 이번 8차에는 요즘 미일한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주도로 한반도 주변에서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1년 365일 중에 260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핵전쟁 훈련까지 하고 그런데 이 핵전쟁 훈련이 지금 독일에서도 이슈가 돼서 그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미일한 군사 동맹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슈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아무 데서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독일이 그 유엔사에 가입을 했잖아요. United Nations Command. 모르시는구나. 예. 잘 몰라요. 한국에서도 잘 모르고 독일이 8월 초였던가? 8월 4일. 8월 4일에 윤석열이 독일을 끌어들였어요. 너네 들어오지 않을래? 유엔사에? 독일은 좋죠. 왜냐하면 이 나토가 이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나토에서 중요한 국가가 독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토를 동아시아 쪽으로 확장시키는데 이 유엔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엔사라는 거는 한국 전쟁 때 이 휴전과
종전까지 가는 것을 평화협정까지 갈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휴전 상태, 그 군사법 같은 거를 서로 이행할 수 있게 감시하는 게 유엔사거든요. 근데 독일은 한국 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관련도 없고 한국 전쟁 마지막쯤에 가서 그 의료 제공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한국 전쟁과 전혀 상관없고 자기들도 전범국인데 그 전범국이 지금 유엔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같이 해서 그거를 좀 이슈화하고 한반도 전쟁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켓도 그 윤석열이 들어간 얼굴에다가 그 전쟁광 윤석열 그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의 공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 그렇게 해서 넣어서 피켓도 전에 들지 않았던 것도 더 들려고 해요. 예, 지금 문제가 어떤 한인분들은 그 소녀상 뭐 일본의 문제 이런 건 과거의 문제 아니냐, 왜 자꾸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승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더 큰 문제,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과거에 반성해야 될 국가들이 점점 다시 재무장하고 당당하게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뭐 한국 그러니까 같은 제 곳을 느낌은 이런 영국, 예, 프랑스, 독일 다 그 옛날의 제국주의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유럽은 정말 늙었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우리는 다 망가지고 다 새로 만들어야 됐지만 여기는 오래된 것들이 그냥 많이 있잖아요. 독일도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근데 정말 낡은 나라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근데 그 낡은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 늙으면 싫고 자꾸 성형도 하고 머리 물도 들이고 하듯이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봐서도 영국이 또 아주 무지막지하게 개입돼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영국 개입은 저도 얼마 전에 좀 자세한 그 리포트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중동에서의 문제가 크고 아프리카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 독립적인 그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미국 막 내쫓고. 그래서 이게 아시아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미국하고 손잡고. 예, 지금 소녀상의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생각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무시무시한 그렇죠. 우리의 우리나라도 생존까지 위협 당하는 그런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뉴라이트니 뭐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스물스물. 그러니까 독일은 맞습니다. 그래도 나치 청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 네오나치적인 아니면 그 우파가 굉장히 기세를 떨치고 있거든요. 일본은 아예 청산도 안 했고 그냥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조그만 자기들에 맞습니다. 대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소녀상 같은 거 만들면 닭달같이 이렇게 와서 방해하고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지금 67살인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맞습니다. 저의 과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살부터 15살까지는 나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안 해. 잊어버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만 주장을 하면 안 되지만 해결하고 고칠 거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고 고쳐야 그게 또 다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음을 못 나가게 계속 맞아요. 막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 상담도 뭐 맨날 옛날 얘기만 하냐.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않는데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 옛날에 쌓인 것들의 오늘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고 있길래 그런가. 그렇다면 음,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고칠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어떤 때는 이 폭탄, 아니면 원자폭탄 같이 그런 거하고도 비교를 하는데, 그 막 응축된 거 있잖아요. 네. 응축된 것이 갈 데가 없으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의 과거도 아무리 지하실에 꼭꼭 묶어놓고 얼려놔도 전기 한번 나가면 다 풀어져요. 그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때제때 꺼내서 참, 들여다보고 버릴 거는 버리고 또 정리하죠. 간직할 건 정리해야 간직하고.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미 동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 동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재정적인 거기 때문에 후원금을 베터 플레이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네. 지금은 그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정권, 윤건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너무 급속도로 망가져 가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혹시 체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 하셨던 분을 요즘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때로 제가 가볼 순 없지만 이 도대체 나라를 찾을 수 있는지 희망이 있었을까? 어떻게 만주로, 저 연해주로, 저 멀리 우즈베키스탄 뭐 이쪽까지 가면서까지, 그리고 뭐 쿠바니, 하와이니, 남미까지 가 있으면서 사탕수수밭에서 일해서 그거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네. 직접 총 들고 뛰던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분들이. 그분들도 견디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집회할 수 있잖아요. 집회도 할 수 있고, 뭐, SNS로 서로 연락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해서 이기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체념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욕하지 말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이 뭘지를, 근데 그거는 만나서 힘을 합쳐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나 하나 촛불 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누구 남의 촛불을 보고서, 저기 빛이 있네? 하고 내 초도 켰으니까 그 내 초를 보고 누가 또 초를 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가 지금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5명이 말씀 됐건 고맙습니다. 10명이 됐건 네. 저희 함부르크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일 많았을 때 35명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몇 명이라도 모여서 함께 촛불을 켜자. 네. 네. 그 우리가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많은 분들 연대하는 그 중요성, 그 힘,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뭐 유독 싫어한다고 알려진 일본이란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폐륜을 저질렀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면 될 일을 아니 다른 나라에 가서 돈 주고 로비하면서 진실을 덮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핵 오염수, 그 위험천만한 것을 그저 돈 아낀다고 전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강국에게 잘 보이려고 로비를 쓰는 그 돈을 여기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 행위, 일본의 위정자들이 듣고 있다면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승현 선생님이 계신 독일 함부르크는 새벽 3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현 선생님께서 또 급박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감사합니다. 갑니다.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 네, 네.